다음 대망의 이 사건 1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뱅크 이 사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이번 주 1위는 역시 갑질 끝판왕 박찬주 대장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부부가 사는 법. 네. 박찬주 사령관 지금 공관비용 갑질 논란 경찰로 넘어갔죠, 결국. 근데 이 갑질 논란을 이제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국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군검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예. 있습니다. 군검찰. 왜냐하면 이 상황이 이제 지금 박찬주 대장이 일단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근데 네. 부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예. 일반인도 사실 뭐 군내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 관련될 때는 뭐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예. 저런 같은 경우는 사실 참고인 수사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군 사령관의 위치, 작전 사령관 위치를 이제 면직을 해버리면 바로 전역이 돼버립니다. 예. 전역이 돼버리면 군검찰에서 이제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전역도 시키지 못하고 네. 현재 임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또 징계도 못 내려요. 징계도 못 왜냐하면 내린다.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군인사법상 징계위원회를 하려면 자기보다 상급자가 3명이 돼요. 아, 네. 근데 이 지금 박찬주 사령관은 넘버 3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위에는 두 사람밖에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 이제 군검찰에서 이 사건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박지원 변호사. 네. 오늘 오후에 군인권센터에서 또 추가 폭로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군인권센터의 폭로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 결과 나온 건 아닌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전에 7군단장 재임 시절 때 네. 네. 공관- 예전 얘기죠. 예전 예, 얘기. 2013년 정도 무렵입니다. 그 당시에 공관 경계병들한테 네. 텃밭을 작물을 농사를 하라고 네. 시켰다는 적도 있고요. 네. 오리하고 닭 모이도 준다고 시켰고 네. 또 문제는 고깃집인데 고깃집이요. 테일이 있습니다. 네. 테일이 있는데 고깃집인데 거기서 회 먹고 싶다고 회 사오라 그래서 노량진수산시장에 회도 또 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박찬주 그 사령관의 부인 같은 경우는 부인이요. 요리사 출신의 어떤 병사가 요리병으로 네. 돌아섰는데 너무 요리를 못한다면서 네. 너 같은 게 요리사냐 아이고. 머리를 뽑아 교차하겠다라고 세상에. 했고 물 먹다가 뿌리기도 하면서 네. 어떤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지금 진술이 들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예전에 네. 공판사 오래 하셨잖아요. 네. 저기 그 뭐 모이줄 오리 키우는 거 다 키우는 거랑 농사 짓게 하는 거 그 원래 규정상 하면 안 되죠. 일단은 공간병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긴 네. 하는데요. 왜냐하면 부대 내에 부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네. 민간인이 가서 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관리라든지 연락하는 거를 병사인, 공간병이 하긴 하는데 네. 너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규정에 두고 있어요. 규정해요. 농사 시키지 마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아, 채집. 저기 예. 예, 지금 저런 업무만 공적인 업무만 하고 예. 원래는 공간병이 있는 거는 맞는데 예. 자꾸 사적으로 자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 뭐 국방부라든지 각군 예. 본부에서 규정을 예. 만들어 가지고 예. 뭐 수렵 활동하지 말라고. 그 수렵 활동 맞지 않잖아요. 어패류 채취, 뭐 나물 채취, 영농 활동 같은 걸 하지 말라라고 네. 규정상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게요. 저런 반복되니까 둔 거거든요. 오죽 많이 했으면 규정에 뒀겠어요. 그건 병사들이고 왜 네. 채취를 합니까? 나무를 캐고 그럽니까? 네. 그게 문제되니까 저런 규정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는 게 어쩌면 이 사건이 이제 커진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공관병을 용기를 냈는데요. 이 공관병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항상 그 조그만 그 1층 주방에서 거기서 대기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막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거기 주방에서 이렇게 막 쪽잠 자고 이런 식으로 막 누워있다가 서로 망방을 주면서 그 주방에서 쉬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거의 갇혀서 그냥 완전 단절된 채로 사령관을 위한 그거니까 따로 병사들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커져니까 여기 내가 지금 갇혀있구나 여기 완전 거의 감옥이구나 조금 큰 감옥 약간 이런 느낌.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긴 완전히 감옥이거나 가장 큰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동우 차장. 네. 드러난 갑질만 해도 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하는 게 과연 저 박찬주라는 그 고위 장성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그동안 이렇게 했느냐. 예. 네. 그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다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이 한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네. 이런 관행들이 왜 생겼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네. 진짜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다 털어내고 네. 그 개선 대책을 좀 세워야 우리 건강한 아들이 다 군에 가서 건강하게 이 나라 국방 의무를 신성하게 다 수행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 가서 빨래하고 밥 짓고 하다가 욕 들어먹고 벌칙으로 뭘 뽑고 있다.
이런 게 정말 공개적으로 알려진다면은 군 위신도 땅에 떨어질 것이고 군에 보내야 되는 우리 그 부모들의 입장도 정말 난감하게 이를 데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에 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합참의장, 뭐 참모총장 인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전수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체 공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네. 지금 뭐 박찬주 사령관은 이제 이 폭로를 했으니까 나오는 거지만 다른 데도 애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조사가 나온다라면 이게 상당히 큰 파문이 있는 것이죠. 예. 그냥 군에 대한 개혁이라는 이것 자체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군 인사가 올 수도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에 바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고 또 군 개혁 문제가 또 화두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자칫하면 사실은 이제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도 과거 아주 실세 라인으로 통하거든요. 과거에. 예. 네, 김관 진 장관의 실장의 핵심 라인으로 통하기 때문에 네. 아주 여러 가지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박지원 네. 변호사. 과거에 군판사 10년 하셨죠? 예, 뭐 군 검찰도 하고 예. 그랬던 그 10년간의 경험을 제가 주겠는데 이런 일 많이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많죠. 군관병을 예. 뭐 학대하고 해설 안 되는 시키고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공감병은 또 공감 나름대로 예. 좋아하는 또 병사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좀 편하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예. 간혹은 공감병 자체가 나는 전투하고 훈련 받으러 왔는데 여기서 나물 뽑고 있고 요리하고 있고 네. 싫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국방부 인권과에서 근무하면서 예. 그 규정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예. 예. 절대로 공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막 계속 예전에 뭐 멸치 장군 사건도 있었고 멸치 장군은 멸치 뭐예요? 말루라고 막 했다가 그건 뭐예요? 죽방멸치를 아주 유명한 예. 고급 멸치를 잘못 말려가지고 예. 혼을 내고 막 했던 그런 그 사건을 계기로 예. 처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장군을. 장군을요? 네, 그 이후로는 오. 규정도 많이 바꾸고 했는데 예. 결국은 그 규정을 바꾼다 하더라도 인식이 아직 못 바뀐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이현정 평론가님처럼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이 박찬주 사령관의 혼자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네. 다들 느끼고 있겠지만 네. 이거 사실 만약 더 드러나고 전수조사 한다 그러면 네. 더 많은 어떤 공관병이 지금 한 100여 명의 공관병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도 입원을 하고 자살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이 피해 공관병이 다른 데로 좀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한 공관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물이 좀 안 시원해요. 그걸로 트집 잡은 다음에 아프리에 짜증 히스테리 푸는 용도로 다 의경이 세팅을 하죠. 하나님 거 그렇게 갖다 드리면서 물건도 좀 가져가죠. 뭐 이런 식이에요. 잔심부름 같은 거는 너무 많아서 차량 정비 아니면 차량 물품 구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직원이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의미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될 때마다 말을 해봐도 근데 워낙에 그 장군으로 놀렸지 않을까 장애인들과 함부로 그렇게 만약에 데려오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래서 하루도 다 멀기 싫은데 못나면 원래 부대로 다 돌아오고 싶었는데 자, 박지원 변호사. 네. 지금 나왔던 저 얘기 중에서 이 얘기요. 하루도 더 있기 싫은데 못 나온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내가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다른 곳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걸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병사들 중에도 이제 요새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네. 군 생활을 하면서 조금 저런 데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예. 또 거기보다는 딴 데서 하는 게 좋은 게 있는데 네. 만약 저기에서 근무하는 게 싫은데 저런 인격적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네. 사실 하루 더 있기 싫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뭐 나물캐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식 잘못했다고 해서 머리를 뭐 뽑아버린다고 하고 이런 네. 어떤 뭐 손목에 팔찌 같은 거 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병사가 이 군생활을 거기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사단장급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공관병은 사단장한테 저 뭐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자기하고 안 맞는 데서 군생활을 함으로써 지금 이게 인터뷰 보면 트라우마가 생긴 병사들도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좀 저희가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공관병의 원래 역할이 뭡니까? 공관병은 원래 같으면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공관, 특히 사단장급 지휘관은 부대 내에 있어야 됩니다. 예.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부대 내에 공간을 A 공간이라 그러는데 A급 공간이라 그러는데
공간 안에 시설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다. 네. 민간인이 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군사시설 네.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사들이 시설 관리를 하고 연락을 맡고 이런 것들을 주된 업무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사령관이나 사단장의 부인들이나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게 사실 문제였고 그걸 계속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터진 게 지금 이 사건이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이요. 공감변에 이제 업무에 대해서 정리한 걸 보면 그 밖에 공적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이런 정의, 모호한 정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정의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규정이 없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기보다는 규정이 있어도 잘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걸 어겨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다 권력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그런 적폐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그 운전병으로 뽑혔을 때 그거 특혜라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이렇게 공관병 비슷한 공관병이나 당번병으로 갔을 때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병사들이 많다는 점도 이번에 또 새롭게 폭로가 됐고요. 근데 사실 지난 이 사건은요 이미 1년 전에 그 군 기무사 측에서 한민구 장관한테 이미 보고를 한 사건이에요. 아, 1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한민구 장관이 불러서 구두 경고를 한 사건이에요. 구두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전혀 새로 나왔으면 또 문제가 아닌데 그럼 한민구 장관이 사실은 대장급 아닙니까? 대장급은 그렇죠.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직접 불러서 당신 부인 뭐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온다. 조심해라.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된 게 없단 말이죠. 본인은 군기를 잡는데 군기가 빠졌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이 한민구 장관 뭐 나한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결국 실세가 있다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군 인사권 자체가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이 거의 뭐 좌지우지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 결국은 이게 군령권 자체가 잘 먹혀지지 않는 것 아닌가. 결국 이미 상황 자체가 이미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못 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박지원 변호사. 전 군 검찰과 군 판사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이 박찬주 전 대장하고 부인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어요? 8일날 부인을 참고 조사를 받고요. 근데 부인 같은 경우는 민간 법원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군 검찰 조사하기는 좀 어렵고 참문권 조사를 합니다. 참문권 조사는 박찬주 대장의 피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곧 전역을 할 걸로 보입니다. 곧 전역을 한다. 전역을 하게 되면 이거는 관할권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군 검찰에서는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영장을 낸다고 모르겠지만 영장을 안 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밖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폭행죄나 협박죄 내지 강요죄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부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박찬주 대장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으로 뭐 묵인을 했거나 이러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공방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박찬주 대장의 아들, 그 현역 군인은 수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군인입니다. 자신의 공강병에게 자신의 아들을 시중 들게 했던 박찬주 대장의 부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걸 보고 그 공강병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박지원 변호사님, 하재근 문화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